자, 오늘은 툭 하면 친구 밀치는 아이 있어요. 놀이터에서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자기 만 3세 아들을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미끄럼틀 위에서 애들 올라오잖아요. 그럼 거기서 발길질해요.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. 또 자동차,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 누가 타려고 하면 손도 못 대게 하고 이런 것도 좀, 또 이유 없이 애들 밀치고, 또 친구에게 자기가 장난감 혹시 뺏겼다 이러면 뭐 거의 세게 물거나 좀 뭐 아주 자지러지게 하죠. 좀 굉장히 약간 전반적으로 방어를 많이 하고 또 공격도 굉장히 세게 하는, 거칠고 난폭하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엄마가 상담을 왔는데, 저도 아들 키워보지만 이렇게 공격성 나오는 게 이렇게 나쁘다, 쟤는 참 나쁜 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황인데,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애들의 사회성이라는 게 친사회적인 거 먼저 하지 않아요. 약간 반사회적으로 거칠고 공격적인 거 하다가 몇 번 주의 듣고 또 약속 지키고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서서히 애가 이제 그 공격적인 행동을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친사회적으로 되죠. 낳자마자 무슨 친사회적인 행동부터 하다가 에이 화난데 오늘은 공격이야 이런 애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작은 공격적으로 거칠게 하다가 이제 때때로 이제 엄마가 개입해서 얘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하면 아프지 않아?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해봐. 그럼 너도 좋으니? 그리고 계단에 올라오는데 발길질하면 안 되는 거지. 얼마나 아프고 무섭니?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을 자꾸 개입을 하면서 서서히 발길질 안 하고 혹시 내 거 뺏겼더라도 애한테 물진 않고 이렇게 해야 되죠.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애들 상황에서는. 그래서 일단 엄마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격성 자연스러운 과정이다. 자기 방어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병적으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, 그렇지만 좀 지도는 해야 돼요. 그렇죠? 이 아이는 조금 과격한 거고 누구나 다 걱정되는 수준인데, 그러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죠? 애 분노 감정을 엄마가 접수하고 이해해야 돼요. 그래, 네가 타려고 그러는데 제가 뺏어가니까 화가 났구나. 그러면 이럴 땐 넌 무슨 얘기 했으면 좋겠니? 친구야, 그거 내가 타려고 하던 건데 네가 막 와서 타니까 나 너무 속상해. 뭐라든지 그 화난다고 떠밀고 그 손등을 무는 거 하지 말고, 너 감정은 알겠어. 너 화난 감정인데 물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그 물어야 돼, 엄마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많이 가르쳐야 돼요. 물지 않고 할 수 있어. 엄마한테 일단 얘기해봐. 그래서 얘기를 조곤조곤 풀면요, 얘기하고 나면 때릴 힘이 좀 덜 나요. 저도 옛날에 가정폭력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 좀 한 적이 있는데, 부부지간에 싸울 때도요, 이렇게 화를 탁 뒤질러서 상대방 얘기도 못 듣게 하면 벌써 난타 돼요. 선빵이 난타되고 던지고 막 이러는데, 이렇게 한 톤 딱 적고, 여보 난 지금은 이 순간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우리 저녁 먹고 저기 동네 나가면서 얘기합시다. 이러고 이게 톤을 좀 끌고 지금 화나는 걸 좀 억제하고, 그렇지만 그 화난 감정은 인정해야 돼. 이래서 삐졌구나는 인정을 하되, 그 즉시 하면요 바로 그냥 난타되고 싸움되고 다 부수고 이러더라고요. 보니까 우리 어른도 그런데 애도 마찬가지거든. 그래서 그럴 때 시간을 좀 준비하고, 그래 엄마가 볼 때 네가 마음이 속상했겠다. 네가 타려고 막 내려와서 타려오는데 걔가 얼른 타고 도망가니까 속이 상해서, 그치, 걔를 물고 싶지만 물면 안 되거든.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? 엄마 쟤랑은 얘기가 안 통해. 쟤는 물어야만 돼. 이러면은 그 계속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일단 엄마가 접수하고 이해해주고 그 화나는 감정을 말로 하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죠. 되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아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, 예를 들어 너 그러면 엄마랑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. 안 물기로 했어. 근데 만약에 너무 화가 나서 물었다. 그런 날은 어떡할 거니? 그러면 엄마 안 하면 되잖아. 나 안 물을 수 있어. 아니, 그런데 너무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물었다. 그런 날은 어떡할 거야?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. 그래, 그럼 엄마랑 약속하자. 너 만약에
안 하기로 했는데 물었다. 그런 날은 너 좋아하는 초코 우유를 못 먹는 거야. 너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못 먹는 거야. 이렇게 좀 사소한 약속이라도 이렇게 걸고선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어떤 날 걔가 정말 깨물었어요. 그 옛날 버릇이 나와서 한 3일 잘하다가 4일째 깨물었다고 칩시다. 예를 들어. 그럼 그날은 반드시 바나나 우유 못 먹거나 초코우유를 못 먹었어야 돼요. 못 먹으면 애들이 유치하기 때문에 먹는 거 제한하면 굉장히 애들이 신경 써요. 아,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애를 깨물어서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이 약속을 내가 어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초코우유 또는 바나나 우유를 못 먹는구나. 막 침을 꼴딱꼴딱 생기고 막 그러면 그때 엄마가 약 올리면 안 돼. 거봐라 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. 그래 너가 옛날에 했던 대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실수하는 거야. 실수하면 너가 엄마하고 약속이니까 못 먹는 거지. 엄마도 가슴 아파. 그렇지만 네가 이거를 오래 기억하고 내일 또 할 일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그러고 그래서 네가 이 버릇이 고쳐진다면 너무 좋잖아. 그러니까 오늘 못 먹는 거에 대해서는 속은 상하지만 오래 기억합시다. 난 네가 이런 걸 오래 기억하길 바래. 이러고서 약간 측은지심을 갖대. 약 올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. 측은지심을 갖대. 걔가 그런 약속을 어겼을 때 오는 불이익을 경험해야 돼요. 이런 게 애들한테는 통제력, 내면적 조종이 생긴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. 이게 우리 한국 엄마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. 내면적 조종을 갖게 한다. 내가 규칙을 어겨서 내가 원하는 초코 우유를 못 먹는구나. 바나나 우유를 못 먹는구나. 아, 속상하다. 그러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말자. 이런 생각하게끔 규칙이 있어야 돼요. 어떤 집은 규칙이 없어요. 그러면 애가 잘 고치기가 어렵습니다. 애들 마음에도 이렇게 욕구를 좀 지어나고 억제하는 마음도 가르쳐야 되고 그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경험된 애들은 꽤 잘 참고 해요. 잘 못 참는 애들은 나중에 경쟁력도 없는 애로 큽니다.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들이 좀 나이에 맞게 좀 합리적인 규칙을 좀 만들고 지켜나가도록. 못 지켰을 때 불이익 경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경험이죠. 불이익 경험할 때 걔가 철납니다. 근데 이런 거를 안 한 집은요, 나중에 잡으려면 되게 힘들어요. 되게 힘들어요. 초코우유, 바나나 우유 갖고 안 됩니다. 자, 이런 거는 엄마가 좀 잘못하는 거다. 자, 만 3세 특징은 일단 맑게 알아듣죠. 운동 능력 되죠. 사고 능력 되죠. 에너지가 넘쳐요. 그래서 뭐 끝끝내 뭘 주도하고 뭘 계획하고 이럽니다. 그래서 어떤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막 너무 지나친 행동에 그냥 폭력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규제나 한계가 없으면 그 넘친 에너지 갖고 애들이 다 말썽 일으키고 애 깨물고 힘들게 하면 안 되니까 요걸 가장 건설적으로 쓰는 집이 있어요. 엄마가 집안일 돕게. 그래서 화단 정리는 누가 하기, 뭐 신발 정리 누가 하기, 쓰레기 분리수거에 신문지는 누가 하기, 뭐 페트병은 누가 하기. 그래서 해갖고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애들하고 잘 쓰는 집은 에너지가 충분히 이제 발산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죠.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장 큰 병이에요. 현대인의 병은 남는 게 이제 정신과 병밖에 없다 그랬어요. 왜? 스트레스를 해소 못하면 다 정신과적으로 이상해지죠.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엄마 신체놀이, 게임, 뭐 나 잡아봐라 뭐 별거 다 하잖아. 장 속에 숨고 커튼 뒤에 숨고 그 뻔한 놀인데도 되게 재밌어해요. 저도 커튼에 많이 숨어 봤어요. 근데 애들 할 때마다 뭐 술래잡기 하면 그렇게 재밌게 아주 흠씬 놀았던 기억이 나지. 그러니까 흠씬 막 육체 노동하고 찾고 뛰어다니고 숨고 이러면서 어때요? 스트레스 해소되면서 에너지가 아웃된다. 왜? 이때 에너지는 많을 때니까. 에너지가 많은 애를 안 돼. 여기 앉았어. 이렇게 하는 건 엄마가 좀 잘못 키운다. 이렇게 생각이 들죠.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집 있어요. 엄마가 안 되는 게 많아서 놀이 제약이 많은 집의 엄마들은 놀이 제약이 많은 집의 엄마들 밑에 크는 애들은 어떤 놀이 해야 돼? 치료놀이 많이 해야 돼요. 풀구름 이렇게 풀 이렇게 밀가루 풀 만들어서 거기다 파란 물감 쳐서 막 손발에 다 묻히고 도장 찍고 이러면 되게 재밌어요. 되게 재밌어요. 어떤 집은 그렇게 해갖고 이만한 양풍에 대해서
목욕탕에서 놀게 나중에 이렇게 청소가 쉽게. 그래갖고 목욕탕 벽이 타일이잖아요. 거기다가 풀그림 딱 찍어서 그냥 손으로 찍고 발로도 찍고 온갖 때 다 한 다음에 이제 실컷 놀고 몸에다도 도장 찍고 이렇게 지저분한 놀이를 하게 되면 애들이 어떻다? 정서적인 해방감이다. 왜? 엄마 아빠가 안 되는 거 천재인 집은 이런 정서적인 해방감을 갖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남 때리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역행하는 집 애들을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집이 있어요. 엄격하게 뭐 때려서가 아니라 걔가 좋아하는 뭐를 못하게 하는데 아주 지속적으로 해서 애가 엄마 아빠의 눈빛만 봐도 이렇게 질려한다든지 이런 애들은 늘 긴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서적인 해방감을 갖게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엄마 아빠 없는 곳에서 맘대로 행동하죠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사도 힘들고 놀이터 가면 쟤만 나오면 무서워하고 이런 것들은 좀 엄마가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